자, 타이틀이 거창합니다. 3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판별식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D라고 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투까지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기본 원칙적으로 우리가 고1 과정에서의 판별식은 2차에만 한정됩니다. 그럼 3차에서 판별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얘는 반드시 3차식의 형태가 1차하고 2차식의 형태로 반드시 얘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라고 해서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판별식의 개념을 쓰면, 물론 이 판별식의 개념은 실근, 중근, 허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가보시면 12-4번 문제 봐보시면 3차 방정식을 줄 때 미지수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실근이 2분이다. 중근을 갖는다. 12-5번에 봤더니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 12-6번에 실근이 1분이다. 중근을 갖는다가 편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1차하고 2차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에 우린 조립제법의 틀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미지수를 소고하는 인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미지수 소고 인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가 쉽지 않아요. 조립제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생각보다 조립제법이 심플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12-4번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 하도 이제 애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연합군하고 자체중근, 요 단어를 제가 이따가 한번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단어를 이해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져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 문제를 일단 수식을 써보면, 일단 3차식입니다. x의 세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2x의 제곱이거든요. 2x의 제곱, 더하기 얘가 a-가 8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얘가 이렇게 지금 식이 나와요. 그럼 저는 일단 얘를 조립제법을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눈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립제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굉장히 애매해진다고. 그때 여러분은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소거할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한에게 여쭤봐요. 지한아, 여기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거 0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이 a하고 이 a를 없애려면, 여기 마이너스 2a를 없애려면 이 x에다 뭐 대입하면 좋겠니?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야? x에다 뭐 대입하면 좋겠니? 2 대입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2를 대입할 겁니다. 조립제법을 바로 갑니다. 이렇게 문자에도 가로를 좀 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내려봐요. 실제로 해보자고. 자, 2는 4, 2, 4, 8. 여기가 a 딱 들어가고 얘가 2a가 들어가는 순간 진짜로 제로가 되죠. 이게 대체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자를 어떻게 하면 소거할 수 있을까? x를 뭘 집어넣었을 때 이 문자만 소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조립제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차식과 2차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1번 과정인 거죠. 그러면 2차로 나왔으니까 판별식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문제 2번을 봐보자. 자, 문제 2번에 이게 1번인 거고, 그죠? 이게 1번인 거고. 그럼 2번에 뭐라고 요청했느냐? 이 방정식의 실근이 2분이다. 그럼 방정식의 뭐가? 실근은 2분이래요. 2분. 야, 실근이 2밖에 안 나온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일단 여기가 0이 되는 형태가 x는 2라고 하는 실근이 하나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해석이 두 가지지 않을까? 뭐? 첫째, 뒤쪽에 붙어있는 그러면 2차식에 해당되는 이 식이 뭐를 갖는 경우? 허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얘는 실근은 요거밖에 안 갖잖아. 허근을 갖잖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실근이 2뿐이다. 그러니까 허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실근은 2만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허근이 나오면 그쵸? 실근은 딱 이 앞쪽에서만 발생을 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 물론 확인할 거야. 확인할 건데 중근을 가는데 이 중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 앞쪽에 2를 가졌고 여기다 이거 가졌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이거랑 뒤쪽에 있는 이게 제곱이 돼서 0이 되면 x는 2다라고 하는 뭐를 가져?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모순이야. 왜 모순이냐? 근데 이거 제곱 정리해봐. x제곱? 마이너스 x. 이건 뭐야? 플러스 x잖아. 그래서 얘는 모순이야. 그래서 2번에서 여기서는 그냥 이 문제에서는 허근만 쓰시면 돼. 다른 문제는 이걸 다 해보셔야 되는 건데. 다시 실근만 간다. 실근 2만 갖는다 그러면 나머지가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식이 2라고 하는 똑같은 중근을 가져가서 3중근이 되거나. 근데 이 문제에서 얘가 불가능하다고. 왜?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4x가 안 맞는단 말이야, 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 그럼 쌤 이거 허근을 갖는다. 어떻게 해요? 짝수차 판별식. 그죠? 절반이 2였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씨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4보다 크다. 이게 됩니다.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 3번입니다. 이거 하려고 한 건데. 대망의 하이라이트 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이 차방정 중근을 가져요. 응? 그게 뭐냐? 자체중근과 연합중근이라는 말로 쓰고 제가 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중근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연합중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명해볼까요? 보실래요? 자체중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2를 근을 가졌잖아요. 근데 중근을 가지려면 요 2차식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지면 돼요. 요 2차식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지면 돼요. 아, 그게 무슨 얘기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요. 중근은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일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쌤, 그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4분의 D, 짝수차 판별식이 B'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고 그게 제로라면 쌤, A는 4가 되면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식은 X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4 이퀄 제로가 되어서 이게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제로가 되니까 이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한다니까 솔직히. 자체 중근? 그냥 뒤에 있는 식의 판별식 제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따지면 그냥 이 문제는 끝나요. 얘를 못 찾지. 얘를 못 찾아요. 연합중근이 뭐냐? 연합중근은 이미 X-를 가졌잖아. 그럼 요 뒤에 있는 인수 중에서 X-1이라는 걸 가져가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제곱, 연합해서 중근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랑 나랑 연합해서 너도 2를 갖고 있니? 나도 2를 갖고 있어.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면 그 중근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이 누구랑 똑같아요? x의 제곱 플러스 가 4x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a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걸 미정계수 결정법으로 바라본다면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죠. 여기다 2를 대입해.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의 식은 얘가 제로가 되고 우변의 식은 얼마가 되냐면 4 플러스 a가 8 플러스 a가 a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이게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2 한번 집어넣어볼까? 실제로 뭐 어떤 식이 돼?
x-2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면서 x-2 얘가 x-2 x 플러스 6은 0이 되면서 실제로 이 두 개가 연합해서 뭐를 가져? 중근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연합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수학적 용어? 아니야. 제가 만든 거야. 기본심이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그랬잖아. 제2차 세계는 연합군 그랬잖아. 군대. 연합된 군대. 여기는 연합되는 근. 자체중근을 가느냐 연합중근을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저 두 가지 틀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외하고 푸는 거죠.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3차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조립대법을 통한 1차와 2차로 나눠서 이 2차식이 어떤 모양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것인가를 판단해보자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어렵지 이게.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윤지 알겠죠? 알겠죠. 많이 졸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연합근, 자체중근 이런 단어를 좀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밑에 나와 있는 하나만 더 봅시다. 자, 12-6번은 그냥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내겠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해드리면서 이 개념을 한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좀 속도가 느리신 분들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비고일들 학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친구들 말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어제 확정이 돼서 어떤 친구는 어느 학교, 어떤 친구는 어느 학교를 결정이 났는데 TV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제 숭령여고? 그 숭령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큰 게 두 개 단지가 있죠. 그 앞에가 동부 센트럴빌이 하나 있고 건너편 6절 건너는 바로 앞에 있는 게 그게 하나 있고 그 반대편이 그 유명한 그거잖아. 뭐냐 이름 까먹었다. 타워팰리스 건너편이잖아. 네, 타워팰리스하고 동부 센트럴빌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숭령여고를 어제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디 배정? 은광을 배정받대. 은광이나 경기여고 쪽으로 배정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이 대치동바닥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어디였더라? 압구정고등학교를 배정받아갖고 압구정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물론 거리상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짜증나잖아요. 맨날 이쪽 근처에서 중고 초중 나왔는데 어제 어떤 여학생은 또 여고 간다고 막 그러던데 여중 여고 여대 힘들겠죠.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정리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여성학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런 게 이제 제가 하도 들을 게 없어서 그거를 들으러 들어간 적이 있어요. 수업을 들으러. 한 100명 정도 되는 수강생이 있는데 100명 정도 여성에 대한 이해 그러면 남학생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3명이죠, 3명. 그래서 나머지 97명 정도의 여학생과 남학생 3명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약간 20살 때는 약간 똘끼도 충만하고 약간 반항심도 강하고 막 이래갖고 아니 우리나라에 여대가 있으면 그 여대는 남학생들이 못 들어가니까 이거 소위 이야기하는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대를 가고 싶어 이대를 가고 싶어 내가 이대를 지원할 수 있는 남학생이 지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차별이지 않을까요를 그 97명의 여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수업 안에서 내가 얘기를 했죠. 교수님한테 모든 여학생 나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또라이로 봤죠. 근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여대의 시작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여대의 시작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던 여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여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의 기회를 더 마련하고자 배려하는 차원의 시작이 되었다. 근데 차츰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지날수록 실제로 여대가 한 3군데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종합대학, 남녀대학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뀐 대학은 3개 정도 대학이 있어요. 물론 상위권 대학은 그런 게 없고 이제 중하위권 대학 중에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무슨 여대였다가 갑자기 그냥 무슨 대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갔던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남학생이 공식적으로 여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혹시 내가 이대를 진짜 한번 들어가 수업을 듣고, 이대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 현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쉽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쉽다 평가는 좀 어렵겠지만, 5개쯤 되겠구나. 제일 낮은 대학이죠. 홍대입니다. 홍대를 가십시오, 일단. 홍대를 가셔서, 거기 그 신촌에는 4개 대학이 있죠, 크게. 거기 4개 대학이 있죠.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여기 4개가 그 바운더리, 반경, 신촌역 기준으로 반경 한 1km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개는 학점교류가 돼요, 학점교류가. 학점교류가 돼요. 그래서 홍대를 수강하시면 이대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 수강. 그래서 이대를 들어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서강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점교류 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연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점교류 하시면 되고. 그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어디 있냐면, 저기 포항에 가면 되게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죠. 포항에 유명한 대학교 포항공대. 네, 포항공대를 들어가셔서 학점교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돼요.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법이,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외국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외국으로 나가셔서 외국에서 대학을 가시고, 국내 교환학생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대랑 교환학생이 체결을 맺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이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업 시간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남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자유롭게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대를 한번 이렇게 앞에 쭉 지나가면 거기 옷가게도 많고,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옷가게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나다니면 되게 고개를 못 들고 다녔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사람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인 거죠. 여학생 나를 쳐다볼 것 같아서 이 고개 숙이고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가 숙대 쪽이어갖고, 제가 살던 쪽도 숙대 쪽이었는데, 숙대도 여학생 많거든요. 그래서 숙대에서 내려오면 막 고개 이렇게 숙이고 지나다녔습니다. 숙대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와이프 말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 그래서 법대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 이제 자꾸 이제 만나러 다니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교회도 그쪽이어서, 사는 것도 그쪽이어서, 아무튼 선생님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아무튼 여대가 나중에 뭐 여중, 여고, 여대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더 좋은 데 가시면 되죠. 그죠? 이대보다 더 좋은 데 가시면 되죠. 아무튼 이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과가 높은 게 교육학 쪽하고 의대 쪽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교육 쪽이 높아요. 초등교육 쪽 엄청 높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교대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의대는 뭐 당연히 높은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쪽 교육 쪽하고 이렇게 높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대생들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나는 뭐 우리 학교는 중앙대급이다. 뭐 중앙대를 앞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성한 한양대 미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고요. 평균적인 기준점을 얘기하면 이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교육 쪽이나 이쪽은 진짜 거의 서울 연고대 요 라인의 밑에 쪽이니까 굉장히 좋은 쪽이 많아요. 그래서 재활 중에는 그쪽을 간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선생님 하고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고, 중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이 아무튼 나중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 학교, 전통 있는 학교고 좋은 학교인데, 또 이제 자체적으로 또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을 거고, 숙대도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자, 제가 항상 왜 좋은 대학을 가라고 얘기하느냐, 이유도 하나입니다. 학벌 때문에? 아니요. 학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무시 못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교수님들이 훨씬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방에서 연구 안 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훨씬 더 많이 좋은 소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쪽에 가시고, 공부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또라이들도 있고 가끔 이상한 애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대 가면 여러분 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요. 물론 노는 아이들도 있고 놀면서 공부하는 애도 있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이 나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유니스트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공부 많이 해요. 뭐 동아리 활동도 진짜 활발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자유가 억압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학생 가면 놀자 이렇게 되지만, 실은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사 경고 맞고 막 그래요. 점수 안 나와요. 대학교 가면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대생들 보면, 의대를 보통 예과 생활하고 공과 생활이라고 하죠.
예과 생활이 2년이거든요. 대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때부터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서 쫙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의대 수업이 들어가지고 예과 생활 1, 2년 차 때는 주로 기초 생물, 기초 화학 뭐 이런 것들 있죠. 기초 과목들, 과학에 관한 그런 걸 많이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때 애들 되게 많이 놀아요. 이때 아니면 못 논다 싶어서 그때부터 진짜 많이 놀고 실제 그 점수가 본과 점수로 많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서울대 의대 간 애들 중에도 꽤 있는데 저 엄청 놀았어요. 진짜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놀아요. 그때 아니면 진짜 못 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있는 뼈 있죠? 뼈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학문명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이해돼요? 우리는 그냥 뼈 생각하는 모임이 뭐 이런 뼈들만 생각하지만 실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대요. 되게 많대요. 그런 뼈를 다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씩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이름이 있대요. 다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못하면 이렇게 또 학사경고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시험 계속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니까 의사 혹시 부모님 의사분이 계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 존경합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그래야지만이 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제자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의사들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뭐 돈만 밝히는 의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건 어때요? 이미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저는 돈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또 열심히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일반적인 견해랑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좀 살고 또 열심히 또 생명에 대해서 좀 살릴 수 있는 것도 열심히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아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뭐 네팔이나 이런 뭐 이렇게 좀 의료적으로 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봉사하고 나오는 거 그런 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 그래서 가끔씩 이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패매 보내는 하는 거 보면 선생님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가끔씩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제 아는 이제 후배 중에는 심리 쪽 심리 뭐라 정신과 그쪽 맡아갖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도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야 진짜 힘들겠다는 직업이라는 형태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의사시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세요. 많이 힘든 직업이에요. 아픈 사람만 맨날 봐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봐봐 항상 해맑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첫째 아내들 해맑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막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좀 이렇게 해맑게 좀 다니시고 아무튼 대학 아직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한번 꿈을 좀 정확하게 한번 꿔보십시오. 나는 이런 과를 가고 싶다. 나는 이 대학에 가고 싶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죠.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오늘 좀 잡소리가 길었는데 12-6번 한 번만 더 풀게요. 자 유제 12-6번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얘가 ax-a-e equal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안을 한 번만 더 부탁할까요? 우리는 이 a 미지수를 없애려고 해요. x에다 뭐 대입하면 될까요? 오케이 1 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하고 a하고 제가 가로를 좀 칠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떨어지면 1 2 a 더하기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면서 실질적인 3차식 자체가 1차와 2차식의 구조로 분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문자 기준으로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했냐면 1번 문제에서 실근이 1분이다. 실근이 1분이다.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였죠? 두 가지 버전. 첫째, 요 뒤쪽에 붙어 있었던 2차 방정식이 이거가 뭐를 가지면 돼? 허근을 가지면 돼. 또는 요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이 뭐야? x-1의 제곱 이퀄 0. 즉 이렇게 더해주면 x-의 세제곱은 제로가 되는 뭐? 3중근.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이거를 전개하면 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모순. 그 뭐야? 얘가 허근을 갖는다니까 짝수차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1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봤더니 이 방정식이 뭐를 가져요? 중근을 갖는데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체 중근하고 연합 중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자체 중근부터 써볼까요? 자체 중근을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까요? x-1
뒤에 내용이 x-세모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합중근이라고 하는 형태는 기존에 있던 x-1을 똑같이 하나를 가져갈 수 있더라. 네, 이런 구조가 연합중근이겠죠. 여기가 제곱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게 공통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연합해서 중근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자, 그럼 뭐야? 요 식이 뭐가 됐어야 돼?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더하기 2는 제로의 수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수식이, 그죠? 요 수식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얘가 a 더하기 2는 0이 됐어야 되는 거죠. 자, 가보자. 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 제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쌤, 요거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어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면 연합중근을 가질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A의 값을 계산해라. 얼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임을 확인하죠. 패턴이 돼 있죠? 그죠?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자체 중근, 연합 중근 이렇게 어떤 수학적 기호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의미 전달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근이라고 하는 느낌은 그렇게 좀 판별식을 좀 해석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5번까지만 갈게요. 12-5번까지만 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근각의 수관계 넘깁시다. 그래서 5번까지 가고 시간 잠깐 드리면 밑에 있는 유제 2개 풀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뭐냐, 허근에 관한 스토리인데 한번 봐보죠. 12-5번인데 네, 요거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3, 4만원씩 예쁘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쁘게 나왔어요. 인수분해 통해서 정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 실근을 갖기 때문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근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근은요, 허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했을 때 실수개수 111의 실수개수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당연한 거는 오메가 바라고 하는 털레근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느냐? 첫 번째,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입니다. 왜? 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하면 될 거니까. 두 번째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얘가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얘가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 근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완성된다. 자, 두 번째, x의 3승꼴에다가 집어넣으면 어차피 저기도 근이면 집어넣으면 완성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뭘 쓸 거냐면 근각의수 관계를 쓸 건데 오메가 더하기 얘가 오메가 바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를 좀 달게요. 여기 2번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1번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얘네들은 언제를 사용하느냐, 그 용법을 좀 잠깐 써드릴게.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차수를 1차 식골로 정리할 때 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쓸 때가 편합니다. 두 번째, 요 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3차 이상의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한 거죠. 무슨 소리야?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차수가 낮춰지겠죠.
물론 이 오메가 3층은 1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낮춰준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거냐? 주로 이제 얘를 많이 쓰는데 얘는 뭐냐면 역수꼴 해결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용법들을 알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져요. 정말 많이 편해져요. 정말 많이. 그래서 그런 값들을 여러분이 위주로 한번 좀 잘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공식들을 유출해낼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버전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역수꼴을 해결한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봐봅시다. 쌤 차수가 3차 이상이 되게 많네요. 그럼 고쳐. 1-오메가의 제곱, 그죠? 순서대로 써볼까? 1-오메가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오메가 4승은 어떻게 되니? 오메가가 되겠다. 그래서 왜요?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자, 오메가 6승은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오메가 8승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자, 오메가 10승은 어떻게 된대요? 오메가 10승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야.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 그럼 오메가의 98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고요. 오메가의 100승은 얘가 다시 오메가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차수를 낮추셨죠. 쌤, 저게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요 개수가 몇 개죠? 이게 몇 개야? 개수 몇 개? 차수가 뭐야? 2, 4, 6, 8, 10, 100까지가 이 원래 차수가 있는 거가 50개. 여기 숫자 하나 있으니까 몇 개? 51개죠? 51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섯 개 단위로 사라져요. 그죠? 6개 단위로 사라진대. 그럼 이 51개를 어떻게 쓸 거야? 6개씩 갚으면 8세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추가로 남죠? 3개가 추가로 남죠? 그럴 거 아니야. 이 6개씩 싹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제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3개가 남는 걸 써보면 오메가 남았을 거고 이거 남았을 거고 앞쪽에 뭐가 남았어? 1이 남았겠지. 요것만 덜렁하고 남게 되더라고요. 1번의 결과가. 제로였던 결과물은 없어질 거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뭘 어떻게 표현해야겠니? 라고 봤더니 아까 써놨던 거 있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얘가 오메가 플러스 1이었고, 얘가 오메가가 되다 보니까 얘는 얼마? 2 오메가 더하기 2. 이게 우리가 1번의 정답. 차수 낮추고, 3승 이상의 것들을 차수를 낮춰주고, 6개 단위로 없어진다는 거 확인해주면, 우리가 3개가 남을 거다. 3개 남는 거를 다시 차수 변경을 1차식의 꼴로 낮춰주니까 이것도 써먹었고 이것도 써먹은 거죠. 두 가지 버전을 다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데요. 역수네. 그럼 이걸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예, 맞아요. 저걸로 적극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메가 분의 1 써주고요. 차수가 몇 차부터? 3차부터 정리합니다. 오메가 3승은요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4승은 여기 따로 쓰면 오메가 바의 4승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바가 곱해지는데 얘가 1이에요. 오메가 바의 3승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오메가 5승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오메가 6승은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오메가 7승은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메가 7승은 다시 이렇게 가요. 오메가 8승은 또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돼요. 오메가 9승은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9승까지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여기까지 끝내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얘네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요가 이제 고민스럽죠? 뭘 고민스럽겠니? 어차피 이런 숫자들은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 건데, 그지?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오케이, 맞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처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어떤 것부터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1까지 다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요 수식 처리하는 과정이 좀 생각보다 예쁘지는 않아서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역수꼴 해결한다고 했었으니까 오메가 바는요. 자, 이제 오메가 바분의 1은요. 네,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먼저 이걸 좀 고치고 갈게요.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냐면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얘도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써볼까요? 오메가분의 일단 2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이 얘가 2 오메가의 제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군요. 자, 잠깐만요. 제가 안 쓴 게 오메가분의 1이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이 2개가 있었고 오케이. 오메가가 하나 있었고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이 하나 있었고 더하기 얘가 3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통분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요? 여기 오메가 있고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 봐. 오메가의 3승으로 통분해봐.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2 오메가의 제곱이 정리가 되고요. 여기는 오메가의 3승을 처리하게 되면 얘는 2 오메가의 5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오메가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오메가가 되고요. 그죠? 플러스 3은 그냥 따로 뺍시다.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 꼴로 바뀔 때 오메가 3승이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분모를 예쁘게 가져가려고 오메가 3승을 통분한 거고요. 얘가 2 오메가의 제곱이 발생하고요. 오메가의 5승은 어차피 얘도 오메가의 제곱이 됐고요. 오메가 4승은 어차피 얘가 오메가가 되고요. 여기도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3까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4의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2의 오메가 더하기가 3이고요. 자, 오메가 제곱의 차수를 낮출 수 있죠. 어떻게? 4가로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었고 나머지 과정 그대로 쓰여진 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하단부를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수꼴에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가 섞여 있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다 이 파란색 버전으로 다 바꿔주시고 최대한 바꿔주시고 나머지를 그냥 오메가 3승으로 통분한 이유는 그래야 1이 되면서 분자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분모가 복잡한 것보다는 분자가 복잡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요 느낌이 조금 더 살지 않을까. 오메가 바분의 1 이거 오메가로 봤을 때 역수꼴을 해결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차수 낮출 때 주로 맨 마지막부터 저렇게 쓰잖아요. 3차 이상의 식 날릴 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정석 연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석 연구에 보시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뭐 이런 것도 아마 수식이 드러나 있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잠깐 좀 드려볼 테니까 12-5번하고 12-7번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